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코드 37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n×n 매트릭스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k번째 숫자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가 좀 특이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보죠. 이 매트릭스를 잘 보시면은 모든 로우, 모든 칼럼이 전부 다 숫자가 감소하지 않고 같거나 증가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는 같거나 큰 거죠. 계속. 세로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로, 세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예를 들면 K가 8로 주어졌다 그런다는 얘기는 이 매트릭스 안에서 8번째 숫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서를 셌을 때 이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들을 다 꺼내가지고 정렬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K가 8이면 8번째 숫자는 13이 되겠네요. 값들을 꺼내가지고 정렬을 하게 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n의 제곱에 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요소를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정렬해서 k번째 숫자를 찾는 방법은 쓰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거는 뭐 너무 나이브한 방법이니까. 우리는 지금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니까 바이너리 서치로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단은 바이너리 서치로 나이브하게라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솔루션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 문제를 풀었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넘스라는 배열에서 어떤 특정 숫자만 2번 이상 나온다고 했죠. 각각의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를 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 2, 3. 그러면 1은 몇 번 나왔나요? 1은 1번, 2는 0번, 3도 0번, 4도 0번, 5는 1번, 이 사이에도 다 0이 있고 9도 1번, 10도 1번, 11도 1번, 12도 1번, 13은 2번, 14는 0번, 15는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릭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최소값에서 최대값 사이에 있는 숫자를 쫙 펼쳐놓고 각 숫자가 이 매트릭스에서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번부터 이무의 i번째까지 숫자가 이 매트릭스에서 몇 번 나오는지를 센다면은 그 숫자가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true로 바꾸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 true가 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특정 숫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 숫자 어딘가에 정답이 있는데 정답부터는 true가 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그 정답 위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true가 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로어 바운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1에서부터 i까지의 숫자가 매트릭스에 몇 번 나오는지 이 숫자를 센 다음에 이 숫자가 얼마 이상이면 true로 리턴하면 그 정답 위치부터 i가 정답 위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true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k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를 하면서 미드로 정하는 어떤 숫자까지 1에서 미드까지 숫자가 매트릭스에 몇 번 나오는지를 세어봤더니 그 숫자가 k를 넘어가면 true를 리턴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미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번째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true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너무나 간단하죠.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거는 근데 실제로 타임 컴플렉시티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 n의 제곱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일단 나이브한 방법으로 풀어보고 더 나은 방법을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배열의 크기,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이 n이었으니까 n을 일단 구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맨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작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00이 될 거고, 하이는 맨 뒤에 있는 값이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틀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알겠죠. 예.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코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거죠. decide 함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죠? 이 매트릭스에서 1에서부터 미드까지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만 세고 그게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그때 true로 리턴하는 형태로 디션, 프로시저를 만들면 된다고 했으니까 decide는 뭐가 넘어가야 되냐면 일단 매트릭스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k라는 숫자가 들어가야죠. 왜냐면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비교를 위해서는 k도 넘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 안에서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셀 것인지 그 어떤 숫자 그것도 넣어야 되겠죠. 기준값도 넣어야 될 거고요. 이러면
이게 true이면 하이는 mid 마이너스 1, low는 mid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리턴은 low만 하면 됩니다. 불련을 리턴해야죠. decide 함수는 매트릭스가 짧게 몇이라고 할게요. K가 넘어왔고 X가 넘어왔죠. X라고 하죠. 저 미드 값을 어떤 X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숫자를 세면 되죠. 얘도 배열의 크기가 필요하네요. 앞에 문제하고 너무나 유사해졌어요. X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개수를 세요. 그랬더니 그 개수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2를 리턴하는 거죠. 이렇게만 풀어도 돌아갈 겁니다. 일단 한번 돌려보죠. 네, 결과가 잘 나오네요.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볼까요? 얘는 5n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룹은 매트릭스 맨 끝에 있는 숫자, 가장 큰 숫자를 x라고 하면 로우 x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곱. 이 정도 타임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n의 제곱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n의 제곱보다는 빠른 알고리즘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곳은 계산할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n의 제곱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만들어 놓은 주된 요인은 이 부분이죠. decide 함수. 이 decide 함수가 n의 제곱이기 때문에 n의 제곱 로그 x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decide 함수를 n의 제곱보다는 더 빠른 방법을 찾아야만 이 문제에서 주어진 n의 제곱보다는 빠른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저 decide 함수 부분을 n의 제곱보다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decide 함수 부분을 on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decide 부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240번 문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sorted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고 다루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인터뷰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240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decide 부분을 on에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형태예요. 매트릭스는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는데 저 타겟으로 주는 특정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룹을 돌면서 그 숫자가 발견이 되면 true를 리턴하면 되겠죠.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n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는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특이한 형태를 잘 활용을 하면 저거를 on에 풀 수가 있게 돼요. 최적의 방법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풀려고 했던 문제의 서브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최적의 방법을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무의 셀 i와 j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셀의 사방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고요. 이 사방에 있는 셀들은 여기는 최소한 나보다 여기 있는 셀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죠. 얘는 내 거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도 내 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i와 j에 위치해 있는 값보다는 밑에 있는 게 크거나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크거나 같고 왼쪽에 있거나 위에 있는 거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내 위치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저 타겟보다 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소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만일에 움직인다면, 내가 타겟을 찾아 움직인다면 내 위치에서 봤더니 내 값이 타겟보다 커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위에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되죠. 반대로 내 값이 타겟보다 작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 아니면 밑으로만 가면 돼요. 위나 왼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양방향이 펼쳐지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비교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맨 처음에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맨 왼쪽 밑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값이 타겟보다 커요. 그럼 어디로 가요? 위로만 가면 돼요. 위로만. 물론 타겟하고 같아지면 거기 리턴하면 끝나는 거고요. 타겟보다 작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왜냐면 왼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방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앴어요. 왜냐면 시작점을 왼쪽 맨 아래 로우를 H라고 하면 H-1 칼럼은 0번인 이 위치에서부터 출발했더니 왼쪽과 아래쪽으로 가는 조건은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타겟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고 타겟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여기로 왔다고 칩시다.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내가 타겟보다 작으면 어디로 가요? 내가 타겟보다 작으면 더 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내가 타겟보다 커요. 그럼 어디로 가요? 위로만 가면 돼요. 원래는 위로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왼쪽에 있다 왔잖아요. 왼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로만 가면 돼. 계속 한쪽 축을 계속 없애고 있어요. 갈 방향을.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내가 한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한쪽 갈 방향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방향은 딱 한 군데로 정해지는 거죠. 타겟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왔다 그러면 얘가 타겟보다 작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왔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만일에 여기서 왔다면 얘가 타겟보다 크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위로만 가면 되죠. 타겟보다 크다 그러면. 또는 타겟보다 작다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하면 되죠. 결국엔 여기서 오나 얘가 타겟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타겟보다 크다면 위로만 가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왼쪽 아래에서부터 출발했더니 두 선택지 중에 하나만 남게 되니까 내가 타겟보다 크면 위로 가고 내가 타겟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밖으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계속 가다 보면은. 어쨌든 가로 기준으로 밖으로 벗어나든 세로 기준으로 밖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더 이상 값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에요. 240번은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 240번을 풀어보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걸 인사이트를 얻고 우리는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378번 문제는 개수를 세야 돼요. 아까는 타겟이 있느냐 없느냐 그 숫자를 찾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개수를 세야 돼요. 매트릭스를 보고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죠. 아까 봤을 때 우리가 i번째 위치에 있을 때 로우는 i, 칼럼은 j번째 있어요. 여기 있을 때 내가 타겟보다 커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내가 크니까. 내가 기준값보다 작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요 밑에 있는 요 숫자들은 전부 다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왜냐면 내가 타겟보다 컸을 때만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타겟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위치에서 올라가느냐를 계속 추적을 하면 이 줄에서는 타겟보다 작거나 같은 거의 개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0 인덱스부터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가 K라고 하면 J가 K인 위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왼쪽에는 0부터니까 왼쪽에는 K개가 있는 거예요. 타겟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른쪽으로 할 때는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놔두는 거죠. 왜냐면 정확하게 이 줄에 몇 개가 타겟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는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할 때는 그대로 놔두다가 위로 올라갈 때만 왼쪽에 있는 개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매트릭스에서 한번 해보죠. 이 매트릭스에서 10보다 작은 경우를 세어본다고 해보자고요.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18에 있겠죠. 4형에 있겠네요. 4형에 있다가 타겟이 10인데 10보다 18이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 전체 개수는 0을 더해지겠죠. 그러다가 10이네요. 같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13이에요. 기준값인 10보다는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왼쪽에 있는 모든 숫자는 타겟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는 인덱스가 1이니까 더하기 하나를 해주는 거죠. 여기 왔어요. 10보다 작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죠. 얘도 10보다 작아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16은 10보다 크죠?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그러면 얘 왼쪽에 있는 3개가 1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3개를 더해줘요. 또 여기서 위로 또 올라가서 보니까 10보다 커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죠. 이 왼쪽에는 기준값보다 작은 것들이 있으니까 3을 더해줘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갔더니 11도 10보다 커요? 그러면 다시 위로 벗어나겠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거 개수를 세워주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매트릭스 안에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10개가 들어있는 거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주어지면 OW 더하기 H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ON이 되겠죠. ON의 이 전체 매트릭스 안에서 타겟으로 주어진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를 셀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구현한 코드에서 우리는 ON의 알고리즘으로 바꿀 거예요. 이 코드를. 먼저 이 부분의 형태는 그대로 살려놓을게요. 이 부분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로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n-1. 칼럼은 0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로우는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 돌면 되고, 칼럼은 오른쪽으로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칼럼은 n,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은 조건까지 계속 처리를 하면 될 거고요. 만일에 매트릭스에서 R, C가 타겟보다, 여기서는 타겟을 X로 줬죠. 타겟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칼럼을 늘려놓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건 뭐죠?
매트릭스에 있는 로우와 칼럼 H, 현재 로우와 칼럼 H에 있는 값이 x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갈 때 현재 내 위치, 이 칼럼이 결국에는 내 왼쪽에 몇 개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 칼럼 위치를 일단 더해주고 로우를 한 칸 위로 올리는 거죠.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러면 뭔가 하나가 버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죠? 이 조건에 의해서 종료됐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로우로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옆으로 벗어나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이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끝나버리잖아요. 밖으로 벗어나서. 그러면 아직 이 줄도 못 더해줬고 그 윗줄도 못 더해줬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더해줘야 되는데 이미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요 밑에 있는 전체가 타겟으로 주어지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 전체의 개수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C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조건을 처리하면 되는데 로우가 인덱스니까 세로 개수를 세려면 R 플러스 1이고 거기다가 N을 곱해주면 돼요. 곱한 걸 더하면 되죠. 근데 이 조건을 잘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C가 N보다 큰 경우는 없을 테고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일에 위로 벗어나는 경우는 R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0이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영향을 안 받네요. 그럼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C가 N이 될 테니까 결국 이게 C로 대체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C가 N이 아니라는 얘기는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결국 결과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없어도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네, 상당히 빠르게 동작하죠.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계산해보면 이거는 ON이죠. 왜냐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2N인데 상수항은 없어지니까 ON이고요. 이 룹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큰 숫자를 X라고 보면은 N 곱하기 로그 X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의 제곱보다는 빠른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구현하면 됩니다. 이게 이 정도만 돼도 인터뷰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주 좋은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 논문까지 확인해가지고 ON에도 풀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봤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에 바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